박근혜 전 대통령 5천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내렸죠. 차 교수님, 그래가지고 통화 내역이 일단 유족들한테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족들에게는 전달이 됐지만 예. 그 검찰에서는 이 수사 여러 가지 기밀상 뭐 처음부터 공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랬죠. 행정소송이 지는 바람에 이 유족들에게 이 수사 관련된 기록을 전달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예. 수사 관련 기록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통화 내역 누가 통화를 했다고 하면 마지막 뒷자리 네 자리를 다 지워서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족들이 지금 수사 기록을 통해서 예. 새로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이 수사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이 자체적으로 가면 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기록을 달라고 한 거는 누구하고 통화를 했냐를 보려고 그렇죠. 했었는데 그 이름이랑 다 지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상 기록들 뭐 예.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주소 이런 걸 다 지워버렸으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뭔가 조사를 해보려는 차원에서 아마 기록을 공개를 아마 요구했던 모양인데 예. 이 지금 검찰이 준 이 그 기록 갖고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준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나요? 그렇죠. 이거 법에 보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이나 또는 이게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이거 핸드폰 번호나 주소 등이 공개돼가 개인 정보가 공개돼서 예.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때는 비공개 정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가 다 공개해버리면 그럼 이게 그 공개되는 사람이 또 사생활에 침해될 우려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현행 법령상은 일단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검찰에서도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래 보입니다. 법에 그게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나마나한 거를 그렇죠. 달라고 한 거고 준꼴이 된 거네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소송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주면서 이게 그제 날짜군요. 한 가지 단초를 다른 게 청부살인의 의혹이 없다. 이 예. 사건은. 그러니까 수사된 내용이 명확하다. 그래서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불가피하다. 지금 굉장히 격차가 큰 거예요. 아까 예. 이 사건 자체를 박 전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 박용철, 박용수 두 이름이 등장하는데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검찰 수사 기록을 놓고 보면 이 조카, 이 오촌 간 살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한 예. 명은 살해당한 거고 그것도 이제 오촌 형에 의해서 그리고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사람은 산에 가서 자살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타살 한 명, 자살 한 명. 그래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많은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새벽에 혼자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3명이 갔다. 이런 예. 정황들도 있는 거고요. 또 살해당한 사람이 살해한 오촌 형보다 훨씬 더 거구였다. 유도 선수 출신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굉장히 체구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제압을 했겠는가. 또 술에다 약을 탄 것은 아닌가. 두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여러 가지 좀 확증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미스테리가 예. 지금 이게 2011년 사건이거든요. 6년 동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수사기관에서도 이 모든 미스테리를 다 정리해서 예. 모든 것을 좀 완벽하게 정리해 준 필요성에 따른다면 국민적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는 또 신동욱 씨도 개입돼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무성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재수사가 필요한 쪽으로 흘러가는데 예. 오히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아서 받았는데 새로 얻은 정보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아니, 소송을 다시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시 받게 되면 연락처 끝자리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어려워요? 지금도 이게 그 변호사들도 기록을 복사할 때요. 예. 항상 이게 인적 사항이 있는 거 기록이 있으면 다 지웁니다. 다 이게 오래내고 복사를 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법에 어차피 그게 개인 정보는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게 다시 소송하더라도 그런 게 지우고 주기 때문에 예. 좀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사실 뭐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그 주진우 기사,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오늘 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상당히 주요 그 의심을 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 박지만 이지 회장의 전 비서실장 정모 씨인데 예. 그분이 최근에 아마 자살을 아마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수에 거치고 난 뒤에 지금 잠적을 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행방을 좀 찾으면 예. 뭔가 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아마 추적 중인 모양입니다. 추적 중인 모양인데 이 사건이 사실 다시 이 의문이 제기됐을 때가 올해 초에
다시 그 모 방송국에서 이것을 이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의문이 제기됐죠. 그때 당시 예. 서울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우리는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려면 뭐가 단초가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 관련 좀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좀 특이한 장면을 하나 목격했는데 최순실 씨가요 이제 구속되면서 머리가 이제 당연히 뭐 희끗희끗해졌는데 오늘 보니까 머리가 새까매졌단 말이에요. 저 부분에 이게 좀 제가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그 규정은 염색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네. 이게 그 각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구치소는 염색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남부구치소 있잖아요. 최순실이 있는 네. 여기는 이게 그 6개월에 한 번 본인이 원하면 염색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최순실이가 염색한 게 맞다. 네. 이렇게 그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구치소 내에서는 허락을 그렇죠. 이게 해준다는 그 거죠. 구치소장의 재량이니까. 예. 근데 최순실 다시 동부구치소로 옮겼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이게 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치소장의 재량인데 남부는 이게 6개월에 한 번 예. 본인이 원할 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장의 재량이다. 이거 아하. 굉장히 애매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예. 이런 그 구치소장이 재량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각 구치소에 그 지금 수용돼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또 형평상의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렇겠죠.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마 기결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뭐 염색도 허용이 되고 뭐 이래 또 이래 머리에 파마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미결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분들이 뭐 아무래도 좀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 자체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이래 아마 구치소별로 차이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 대표님 혹시 염색하시나요? 이 염색을 지금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염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죠. 아. 예, 저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 예. 염색을 안 하면 하얀 머리가 되는데 그럼 머리숱이 반도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면서 사실은 두피에다가 까만색 펜키 칠하는 거랑 페인트 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숱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 나올 때 흰머리 참 멋있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외교부 장관 멋있게 보이는 건 머리숱이 있으니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이 머리가 하얘지면은 굉장히 없어 보여요. 굉장히 빈티나 보여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색칠을 좀 하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 거죠. 확싹 늙어 보이니까. 단순히 머리를 까맣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앵커님은 이제 머리숱이 많아서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확 늙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게 윤 되고. 대표님 말씀은 너무 잘 이해가 되죠. 미관상의 문제, 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화장도 하는 거고, 염색도 하는 거고, 예.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고, 우리가 또 머리를 자르고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건데, 지금 저는 서 변호사님 이야기가 충격적이에요. 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교정당국에서는 염색은 구치소 안에서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알고 과거에 있었는데. 구치소 청문회라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갔을 때 예. 모 국회의원이 혹시 염색하셨느냐 이런 얘기 물어봤는데 여기선 염색 못해요. 근데 그랬죠.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때는 예. 서울구치소였단 말이죠. 예. 지금 그러니까 남부구치소로 남부구치소는 좀 옮겨서 다르다는 거죠. 구치소장마다 재량권이 있다. 예. 6개월에 한 번 허용할 수 있다. 그럼 좀 궁금한 의문점이 막 나옵니다. 예. 그럼 다른 수감자들이 염색한 사례가 있느냐? 예. 두 번째는 그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규정은 그럼 지금 현재 남부구치소장 개인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냐? 아니면 어디 수칙에 써 있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다른 또 사례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매점에서 파는 것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기초 화장품은 사서 쓸 수 있다. 그럼 색조 화장도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나요? 예. 저는 좀 립스틱도 바르고 싶고 그러면 그게 되는 알겠습니다. 건지 예. 또는 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올림머리를 하고 나오는데 이 핀 자체가 매점에서 파는 것만 되잖아요. 예. 뿔테 안경은 되지만 금속태 안경은 안 돼요. 그럼 이 염색약은 누가 사서 어떻게 전해주는 겁니까? 등등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예, 많은데 예. 이게 교정당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관심을 갖고 오냐면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네, 재소자들하고 그렇죠. 그런 규칙이 동일하게 최순실 씨에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언론이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오늘 김수현 씨가 증인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벼르고 별렀던 증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뭐든지 이게 본이 있고 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지역적인 문제라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본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이게 고영태나 이런 분들에게 폭로의 동기가 뭐 팍 터뜨려서 내가 장악하겠다. 이런 건 이게 그 약간 허장성세 허풍도 있지만
그건 이게 그 어떤 폭로의 동기, 예.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게 최순실 씨가 아무리 뭐 고용태가 어떤 동기로 폭로했던 간에 예. 본인이 이게 국정농단하고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지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지역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김수현 다르죠. 전 대표를 당연히 불러내서 예.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최순실 씨와 같은 공모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뭐 업무에 엮인 것처럼 예, 예. 어거지로 엮였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아마 이 어거지로 엮였다는 이 표현 중에 아마 그때 당시에는 뭐 김수현 씨 그 녹음 파일이 제기되기 전이지만 사실 이 녹음 파일이 나왔을 때 봐라. 드디어 우리를 그 어거지로 엮은 이 실체가 드러났다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 최순실 씨도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아마 강한 희망을 얻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수현 전 대표가 사실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순실 측 변호인이 끊임없이 끝까지 이거 그렇죠. 정인으로 소환하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가 그래서 결국 구인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최순실 강력한 희망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예. 뭐 우리 서 변호사 말씀처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 최순실 씨가 이 재판 자체의 이걸 갖다 뒤집지는 못하지만 아마 자신이 지금 가슴속에 맺힌 뭔가를 좀 응어리는 푸는 데는 아마 나름대로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좀 전해드릴 수 없고 내일 좀요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